네, 오늘은 기능 화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음악의 3요소, 그리고 하모니의 분류, 그리고 음악의 해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배울 기능 화성을 위해서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배울 기능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모닉 펑션이라고도 하고, 펑셔널 하모니라고도 하는데, 접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악의 코드가 굉장히 많죠. 수많은 이제 무수하진 않지만 꽤 많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쉽게 쓰기 위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수많은 코드들을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은 굳이 기능 화성 안 해도 돼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자, 그렇게 모든 수많은 코드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 세 개가 뭐냐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름을 토닉,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화성학 음악 이론에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재즈 화성학을 하고 있으니까 재즈 화성학은 이제 기능 화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물론 저 뒤에 어려운 거 나오면 아닐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제 배울 때 기능 화성을 좀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재즈 화성학 책에는 기능 화성 파트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능 화성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기능 화성의 장점은 좀 느낌이 오죠. 코드를 달랑 세 종류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코드들을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코드를 세 종류로만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분류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분류된 코드를 가지고 코드 진행을 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화성의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그 수많은 코드가 전부 다 색깔이 똑같지가 않겠죠. 사실 좀 특이한 애도 있고 좀 안 맞는 애도 있고 모호한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도 포함해서 세 종류로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기능 화성에 딱 안 맞아떨어지는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까지 기능 화성으로 전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모호한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아마 화성학을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코드가 있냐면 3-7 다이아토닉 코드 중에 3-7 같은 경우는 기능이 하나로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샤4-7 플랫 5, 요 코드는 경음악 편곡법인가? 그 되게 오래된 책 있죠. 그 책에 무슨 뭐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 카멜레온 같은 코드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논다이토닉 코드예요.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코드. 유이얼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이얼 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드입니다. 그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코드를. 자, 그리고 이제 단점에 또 뭐가 있냐면 기능 화성을 이제 좀 잘못 배운 분들은 기능 화성이 엄청나게 완벽하고 막 그런 걸로 착각을 하기가 좀 쉽거든요. 아님 기능 화성만이 이제 코드 진행을 만들고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능 화성에 갇히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화성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모니가 있으면 그게 토날 하모니랑 모달 하모니, 그리고 얘네는 각각 메이저, 마이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기능 화성학은 당연히 여기다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나중에 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기능화성학을 배우는 거는 대부분 톤할 음악에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톤할 음악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달 음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능화성으로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화성을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나게 큰 장점이 너무 세서 그래요. 얼마나 편해요. 그 수많은 코드들을 달랑 3개로 분류해서 쓸 수 있다는데. 그죠? 그래서 좀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사항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능화성은 불안과 안정 이 차이를 불안한 코드, 안정적인 코드, 불안한 하모니, 안정적인 하모니, 이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극대화시킨 음악이 톤할 음악이죠. 그 톤할 음악에 굉장히 적합한 이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달 음악을 기능화성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음악의 코드와 코드 진행이 기능화성을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 진행을 하는 방법 중에 기초적인 방법으로 기능화성을 먼저 배우는 거지, 얘만이 그 코드 진행 그리고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불만이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쓰신 책도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기능화성이 이제 재즈 음악에서 적극적으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능화성을 사실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기능화성은 이제 오히려 클래식 중에 좀 학부생 말고 좀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자세히 배우고, 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얘네를 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번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능화성 이론이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잡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배우는 기능화성은 좀 잘 다듬어진 일부, 그냥 효율적으로 쓰기 좋은 그런 부분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재즈 화성학 책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려워서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어려운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즈랑 클래식이랑 접근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재즈는 자유 막 그러죠. 클래식은 뭐죠? 뭐 그냥 클래식이죠. 그래서 클래식도 그 당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음악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의 클래식을 배우는 거는 그 당시의 음악을 재현하려고 혹은 그 스타일을 내기 위해, 만들기 위해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조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전공하셨냐에 따라 좀 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기능 화성 부분에.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어디에 기능 화성이 많이 발전이 돼 있냐면 독일 음악가들이 있어요. 후고 리만,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휴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번역본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놓고 모든 코드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하는 기준이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걸 갖고 이제 코드들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기능의 이름은 토닉, 도미넌트, 서브도미넌트라고 했죠. 그러면 토닉을 봅시다. 토닉은 뭐냐면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기능을 말해요. 토닉 기능. 자, 도미넌트 기능은 뭐냐면 불안한 소리를 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쉽죠. 안정, 불안이 이제 음악에서 왔다 갔다 한댔으니까. 그럼 서브도미넌트 기능은 뭐냐? 얘가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책 같은 데 보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좀 괜찮아요, 사실은. 음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고, 이 부분은 이론만 갖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토닉 기능은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기능, 도미넌트 기능은 불안한 소리를 내는 기능. 그럼 서브 도미넌트는 뭐냐? 토닉도 도미넌트도 아닌 다른 소리를 내는 기능이 서브 도미넌트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닉과 도미넌트만 반복하면서 음악을 만들었더니 좀 뻔할 수 있겠죠. 불안, 안정, 불안, 안정. 그러면 중간에 좀 다른 소리를 내고 싶어요.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서브 도미넌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소리, 요런 소리를 내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미넌트가 이제 토닉으로 가서 해결이 되는데, 도미넌트로 향하는 뭔가 좀 여기서 요쪽으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때 뭔가 좀 고조되는 느낌을 원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서브 도미넌트입니다. 고조시키는 기능. 자, 그리고 토닉이랑 도미넌트는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기능도 그렇고 이해할 때도 그렇고. 그치만 이 서브 도미넌트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약간 불확실한 그런 소리, 그런 기능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서브 도미넌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드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비유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비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장소에다 비유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죠. 그리고 밤에 잘 때 집에서 자죠. 만약에 밖에서 잔다. 어디 뭐 펜션을 갔다. 캠핑을 갔다. 집에 있을 때보다 불안하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음악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서 출발을 해서 집으로 끝나죠, 하루가. 그래서 집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토닉을. 그 다음에 우리가 가면 불안해지는 곳. 자, 오늘 막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 상사가 뭐 괴롭힌다든지 업무가 많다든지 하면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불안하죠. 도미넌트를 학교나 직장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범생 같은 경우는 집, 학교, 뭐 집, 직장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치만 그렇게만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다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뭐 PC방, 영화관, 노래방, 뭐 시장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3의 장소, 여기는 장소마다 색깔이 다르겠죠. 장소마다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도미넌트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집이랑 학교, 집이랑 직장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집에서 다른 장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닉,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를 장소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또 이해를 위해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음식에 이 식사할 때 먹는 거로 비교를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밥을 먼저 드시는 분이 많죠. 밥이 베이스죠. 뭐 밥을 먹어야 한국인은 밥심 뭐 그런 말들도 하고 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밥 먹고 국 먹고 그래서 토닉이 밥, 도미넌트가 국, 밥, 국, 밥, 국. 국이 맛있으면 뭐 밥, 국만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심심하죠. 그래서 다른 반찬이 나와요. 뭐 오징어 젓갈이 될 수도 있고 동그랑땡이 될 수도 있고 반찬마다 맛이 다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브 도미넌트는.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는 다이아토닉 코드 중에는 두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저기 출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브 도미넌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닉을 밥, 도미넌트를 국, 서브 도미넌트를 반찬, 여러 가지 반찬들에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장소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이제 보낼 때 밤에 잠을 자고 혹은 낮잠을 자고 그냥 가만히 멍을 때린다든지 하는 휴식이 있죠. 이때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이 된다든지 출근할 때가 됐다든지 그러면 불안이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토닉은 휴식, 도미넌트는 업무. 그 다음에 휴식과 업무만 이제 반복하는 이제 워커홀릭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만 살면 업무가 굉장히 재밌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면 재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취미를 갖죠. 취미는 뭐가 될 수도 있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노래방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악기 연주도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노래방도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토닉을 휴식 혹은 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도미넌트를 업무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를 취미 어떤 취미가 될 줄은 몰라요. 낚시가 될 수도 있고 등산이 될 수도 있고 취미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감이 오죠. 그냥 생뚱맞게 보는 것보다는. 자, 그렇게 해서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기능을 토닉,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는 S라고만 써도 되고 SD라고 같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차라리 새로운 이름이었으면은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름을 갖다 쓴 거라서 용어들이 약간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화성을 만드신 분들이 어디서 이 용어를 가져왔냐면 이 TDS 용어의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뭐냐면 다이아토닉 스케일. 직선 긋기가 어렵네요. 다이아토닉 스케일. 자, 우리는 뭐 지금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 C키의 다이아토닉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이죠. 이 메이저 스케일, F키의 다이아토닉 스케일은 F 메이저 스케일. 이 다이아토닉 스케일에 각 노트들이 있죠. 이 노트들에는 도수를 붙여서 이해를 하는데 도수 말고도 이제 각 노트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 뭐냐면 첫 번째 노트의 이름이 토닉 그리고 두 번째 노트 레가 되겠죠. 이 C키에서 D 노트 이 노트의 이름이 슈퍼토닉. 그래서 여기서 슈퍼는 한자로 치면 윗상자에 해당되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슈퍼맨 하면 사람 위에 사람
아니 맞나? 예.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도미넌트를 먼저 볼게요. 5번째 노트의 이름이 도미넌트예요. 그리고 도미넌트 밑에 있는 서브 도미넌트. 이 서브는 한자로 치면 아래 하자입니다. 그리고 토닉과 도미넌트 중간에 있는 요게 미디언트가 돼요.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와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 사이 위에도 당연히 토닉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애가 서브 미디언트가 돼요. 그리고 7번째 노트, B 노트가 되겠죠. B 노트는 반음이 올라가서 C로 해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B 노트가 C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B 노트를 뭐라고 하냐면 리딩 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닐 때 이 각 노트들의 이름을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막 주관식 시험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노트가 으뜸음, 우드뜸음, 가온음, 버금딸림음, 딸림음, 버금 가온음, 입금음, 으뜸음 이렇게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한국말은. 왜냐면 저 용어를 어디 딴 데서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어로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아토닉 스케일의 각 노트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노트와 네 번째 노트와 5번째 노트 이 노트들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첫 번째 노트 C 노트, 네 번째 노트 F 노트, 5번째 노트 G 노트 이렇게 3개. 그리고 이제 원래 그러니까 토닉,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의 원래의 뜻은 스케일상의 첫 번째, 5번째, 네 번째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가져와서 기능을 얘기할 때도 쓰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 토닉 노트 그러면 다이아토닉 스케일 상의 첫 번째 노트를 말해요. 그 다음에 토닉 기능은 뭐냐면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기능을 말해요. 그럼 토닉 코드는 뭐냐? 토닉 코드는 당연히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코드이면서 동시에 이 토닉 노트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코드를 말합니다. 토닉 기능을 하는 코드가 돼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항상 다들 이런 거를 빡세게 지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가지 다 전부 다 그냥 토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주 그래요. 얘네들을 전부 다 토닉이라고 불러버리면 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실 때는 토닉 노트, 토닉 기능, 토닉 코드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르실 때는 다 토닉이라고 부르더라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토닉을 한번 볼게요. C키에서 토닉 노트 하면은 C 메이저 스케일의 첫 번째 노트인 C 노트가 되겠죠. 그리고 토닉 기능 하면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기능을 말해요. 토닉 코드. 여기는 아직 안 배웠는데 C키에서 토닉 기능을 하는 코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C 코드, C 메이저 7 코드, C6 코드 얘네 말고도 더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닉 코드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안정적인 소리를 내고 조성도 안정적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성은 우리말로 조성이고 영어로 하면 토널리티가 돼요. 그 토널리티는 뭐냐면 토날 음악의 색깔을 지켜주는 애. 그러니까 토날 음악이 토날 음악이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조성인데 이 조성이 안정적이에요. 토닉 코드는.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트를 한번 볼게요. 도미넌트는 C키에서 도미넌트 노트, 그러면 C 메이저 스케일상의 5번째 노트인 G 노트. 도미넌트 기능은 뭐냐면 불안한 소리를 내는 기능. 도미넌트 코드는 뭐냐면 C키에서 5번째 코드인 G 코드 혹은 G7 코드 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트 코드의 특징. 도미넌트 코드는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애가 뭐냐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을 내는 음정이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사도, 요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증사도나 감호도. 음악에서 안정적인 것만 쓰지 않는다 그랬죠. 불안한 거를 잘 써서 잘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불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음정을 하나 꼽으라면 증사도 혹은 감호도예요. 그러면 얘는 음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예전에 음정 시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장육도, 단삼도 이런 식으로만 부르는데 증사도 혹은 감호도, 이 친구들은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도미넌트 코드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불안한 소리예요. 그래서 G7을 한번 쳐볼게요. 이 G7 안에 B 노트랑 F 노트 사이에 트라이톤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불안하게 만든 소리, 불안한 소리를 토닉으로 해결을 하는데, 자, 이 도미넌트 코드 같은 경우는 불안한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희한한 노트들이 나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다는 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도미넌트 코드 파트의, 그러니까 도미넌트 코드의 텐션 파트, 거기서 자세한 건 배울 거고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불안한 소리를 내는 애기 때문에 노트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만큼 자유도가 높다는 거, 이게 도미넌트 코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음은 서브 도미넌트를 한번 볼게요. 서브 도미넌트는 이제 C키에서 보면 C 메이저 스케일상의 4번째 노트인 F 노트를 말하죠. 그게 서브 도미넌트 노트가 되고, 서브 도미넌트 기능은 토닉도 도미넌트도 아닌 변화된 소리. 자, 저런 소리를 내는 기능이 서브 도미넌트 기능이에요. 그리고 C키에서 서브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코드는 제일 대표적인 코드가 F 코드, F 메이저 7 코드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코드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색채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특징이 서브도미넌트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인데, 서브도미넌트는 안정적인 요소와 불안한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안정적인데 토날리티는 불안하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안정적인 요소와 불안한 요소가 동시에 있어서 좀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정리를 하자면, 기능 화성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기능 화성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코드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쓰는 거고, 그 세 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음악을 기능 화성으로, 뭐라고 적어야 되나? 모든 음악을 기능 화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이게 장단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장점만 잘 뽑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세 가지의 이름은 어디서 따왔냐면 스케일상의 노트에서 따왔습니다. 토닉, 도미넌트, 서브도미넌트. 첫 번째 노트, 다섯 번째 노트, 네 번째 노트.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 화성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의 기능, 그리고 간단한 코드 진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